소방 코치의 제이슨 코치입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수업인 OT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첫 강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좌전굴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체력시험에서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전굴이에요. 왜냐면 사실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좌전굴이라는 게 굉장히 타고난 거다, 유연성은 타고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첫 강의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좌전굴로 제가 첫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좌전굴에 대한 기본 이름 그리고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좌전굴이 어떤 종목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지금부터 총 3주간 운동을 제가 드리는 과제들을 수행하신다면 정말 신기하게도 좌전굴 기록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들을 본인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 그거는 과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좌전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릴 종목이 바로 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력 종목의 작동 원리입니다. 제가 근력 종목으로 좌전굴, 배근력, 그리고 악력,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들을 제가 OT에서 표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종목인 바로 좌전굴입니다. 자, 근력 종목 작동 원리인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저 신체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활용해서 좌전굴이라는 기록 측정, 그 형태를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 저희의 신체는 상체, 그리고 하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전굴을 할 때 상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하체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코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아셔도 좌전굴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력 종목에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근육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쉬워요. 주동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을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동근,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을 협력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 기랑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제가 그 다음 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저희의 신체 구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척추의 모양입니다. 자, 척추가 그냥 막대기처럼 일자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척추는 이렇게 S자로 생겼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주동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벅지가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허벅지에서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협력근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바로 맞은편, 반대편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기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앞면에 있는 근육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면 옆면에 있는 근육들은 협력근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근육은 기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바로 주동근, 주로 사용하는 근육, 협력근, 주동근에 도와주는 근육, 기랑근, 주동근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근육 구조들을 한 번에,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근육 구조를 한 번에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좌전굴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좌전굴에서의 하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한강에 가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팔을 앞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이 측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리가 일자로 돼야 되는 게 저희의 하체의 작동 원리의 포인트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다리가 일자로 되느냐? 바로 이 허벅지, 여기 보이는 이 허벅지의 근육으로 제 다리를 일자로 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허벅지에 힘을 줬을 때 제 다리가 일자로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전굴에서 하체의 작동 원리에서의 주동근은 바로 허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다리를 일자로 피면 선생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하시면 항상 어디가 아프죠? 여기 종아리 뒷부분, 무릎 뒤 혹은 햄스트링이 아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동근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리가 일자로 펴지는데 그거의 길한근, 주동근의 맞은편에 있는 길한근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아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통해서 주동근의 근육의 크기와 길한근의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과제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허벅지, 주동근에 힘을 줘서 다리를 일자로 폈을 때 뒤에 있는 길한근도 제가 잘 받쳐주고, 길한근인 햄스트링이 잘 받쳐주고, 종아리 근육인 길한근이 잘 받쳐준다면 다리를 일자로 폈을 때 아무 고통을 느끼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체의 작동 원리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주동근은 바로 허벅지, 이 앞면이다. 그리고 길한근은 바로 이 햄스트링, 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체에서 다리가 일자로 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상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상체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주동근은 바로 복근입니다. 복근.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할 때 앞으로 쭉 밀 때 어디가 아픈 통증을 느끼시냐면 바로 이 등 부분,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동근을 통해서, 복근을 통해서 내가 몸을 앞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허리의 근육, 지금 이 길한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근육의 크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길한근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동근, 복근이 쭉 힘을 사용해서 제 몸을 다리 쪽으로, 제 배꼽을 다리 쪽으로 붙여주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길한근, 제 등의 근육이 일자로 쭉 앞으로 보내질 수 있을 만큼의 근육들이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전굴은 제가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체의 작동 원리와 상체의 작동 원리만 아시면 좌전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과제로 드릴 바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쭉 피기 위해선 제가 주동근이 어디라고 했겠죠? 바로 허벅지죠.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일자로 쭉 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제가 복근을 쭉 안쪽으로 말면서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은 무게를 들진 않았지만 이제 아령이라든지 뭐 덤벨이라든지 무게를 사용해서 제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연습을 통해서 주동근인 허벅지의 근육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길한근인 햄스트링의 근육의 크기를 키워서 다리가 일자로 펴질 수 있도록 만든 뒤, 그 다음에 상체에서의 필요한 우리가 복근과 등, 허리의 근육을 키우는 바로 이 과제를 통해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일자로 펴지게 되고 상체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첫 번째 과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핀 이후 상체를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앉은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손을 발목을 잡고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 상체를 다리 쪽으로 쭉 접는 연습들을 해주신다면 좌전굴에서 필요한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복근과 등, 허리의 근육들을 모두 다 기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좌전굴이 유연해야 돼, 뻣뻣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땀 흘린 상태에서 무작정 누르니까 내가 아직 이 등의 근육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복근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뒤에서 누르시니까 척추랑 허리가 다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내 손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가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를 받는 거지, 남이 눌러준다고 해서 제가 유연해진다? 절대로 아닙니다.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 주동근과 기랑근들의 그 근육들이 형성되어야지만 유연해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과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들고 허벅지와 햄스트링, 그리고 복근과 등의 힘을 기르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힘을 주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일자로 펴고, 그 다음에 상체에서는 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 상체를 다리 쪽으로 낮추는 동작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과제를 통해서 좌전굴은 이 올바른 개념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좌전굴에서 OT 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1주차 목표는 남자는 15cm, 여자는 18cm입니다. 요 기간은 언제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가 1주차의 목표는 15에서 18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차에는 20.7, 23.5를 나오실 수 있도록 이 기간 안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내준 과제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에는 이제 만점 기록들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땀을 쭉 뺀 다음에 유연성을 재면 땀을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성을 잰 것보다 1, 2cm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땀을 빼는 동작에서 다리, 허벅지의 근육과 햄스트링의 근육들이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땀을 빼는 동작들의 움직임을 하면서 복근과 허리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이제 근육들이 발달이 이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땀을 흘리고 난 이후 좌전굴의 기록을 재는 것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전굴을 하실 때 물론 땀을 흘리고 나서 좌전굴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땀을 흘려야만 땀이 좌전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땀이 흘렸기 때문에 좌전굴이 잘 나오는 이유는 땀을 흘리는 과정 때문이다 라고 좌전굴을 알고 계셔야지만 좌전굴을 기록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좌전굴, 지금 이 과제표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에 해야 되는 총 운동량입니다. 공부와 같아요. 공부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절대적인 공부량이 기준이 있게 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의 기록을 높이기 위해선 운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전굴, 여기에서 보이는 좌전굴에 해당하는 앉아서 상체 앞으로 숙이기, 제가 보여드렸던 앉아서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일자로 펴고 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는, 그리고 두 번째 서서 상체 앞으로 숙이기,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가 무게를 들고, 내가 만약에 지금 10kg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20kg를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 지금 내가 만약에 30kg로 올라갈 수 있다, 자기에게 맞는 무게들을 설정하셔서 서서 상체 앞으로 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게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무게를 내릴 때 내가 다리를 일자로 펴는 내 햄스트링에 고통이 없다, 허리가 충분히 그 힘을 받쳐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기록을 올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주차에는 제가 한번 이제 뭐 헬스장이 되었던 혹은 집에서 운동을 하시던 이것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10kg가 버겁다 그러면 계속해서 10kg를 꾸준히 매일매일 운동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그리고 내일 모레는 20kg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동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과제를 해서 오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적어 놓은 건, 지금 여기에서 뭐 10kg를 3세트 12번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을 하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30kg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40kg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반면 어떤 분은 5kg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5kg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30kg 있는 분들을 빨리 따라가시려고 운동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좌전굴에 해당하는 과제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나서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록 측정, 제가 말씀드렸던 2회, 자전거는 내가 오늘의 기록은 몇인지 내일의 기록은 몇인지를 꼭 2회 측정하셔서 본인의 기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자리 멀티기랑 왕복 달리기, 자전거 배근력, 악력, 윗몸 일으키기 강의들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 강의는 충분히 짧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과제들을 지금 오늘 하루에 총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자전거만 해야지, 오늘은 배근력만 해야지 하시면 절대로 3주차 커리큘럼에서 기록 향상을 나타내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자전거에서 앉아서 상체 앞으로 숙이기, 서서 상체 앞으로 숙이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허벅지와 등, 복근, 햄스트링의 힘을 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배근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허리의 힘과 다리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사실 자전거 운동을 배근력에서도 하는 거고 배근력 운동을 자전거에서도 하는 거고, 굉장히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제는 융복합적인 근력들과 기술들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이것들, 지금 여기에 쭉 적혀져 있는 과제들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총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루에 꼭 3시간에서 4시간 운동들을 소화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3주차의 커리큘럼에 맞게 기록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OT 때 마지막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지만 꼭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자전거를 내려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다리는 어떻게 하지만 일자로 펼 수 있구나. 내가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일자로 펴야지. 내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복근과 허리의 힘을 통해서 내가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지 라는 내용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를 수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 둘 개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내려갈 때 허벅지, 올라올 때 복근, 허리, 오케이, 기랑근, 주동근, 이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들을 꼭 하셔야지만 하나를 하셔도 20개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전거 유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허벅지의 힘과 햄스트링의 힘을 균형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연성이 높은 것이지, 그분이 유연성을 신이 제가 창조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너는 유연성을 잘할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전거, 어떤 것이 주동근이고 어떤 것이 기랑근이고, 그리고 과제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과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 개념들을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이제 자전거 뭔지 알겠어, 자전거 이렇게 해서 이 근육들을 키우면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걸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을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아셨고, 이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 꼭 갖길 바랄게요.